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오늘 이 시간에는 옆집 언니 코칭 살롱 9번째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실에서의 창의성 교육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공유하고 또 저의 의견들도 같이 한번 이야기 담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책 중에서 6번째 챕터인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를 교육과정에 융합하기 편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떤 수학적인 공식이나 과학적인 어떤 그런 현상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고 과정에 필요한 어떠한 재료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특히 초등학교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가르쳐야 되는 방법은 아이들이 어떠한 현상이나 어떠한 공식들을 이해하기 위한 생각하는 그런 과정을 아이들한테 풀어내주고 그 생각 안에서 그 공식에 대한 어떤 개연성을 찾아서 그 공식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마련되어 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챕터 6에서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를 교육과정에 융합하기라는 제목으로 굉장히 좀 매력적이고 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바와 좀 부합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소제목이 몇 개가 있는데 왜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를 함께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챕터의 책 내용에서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이끌어내야 할 때에는 맨 처음에는 뭔가 생각을 많이 생각하는 사고의 발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고의 발산이라든지 뭔가 이게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많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 중에서 우리가 이제 괜찮은 아이디어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는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이 내용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좀 인상 깊어서 읽어드리면 일반적으로 인정받고 자주 인용되는 창의적 사고의 대한 정의는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사고다. 만일 아이디어가 새롭지 않다면 진부한 것이고 만일 유용하지 않다면 그냥 이상한 것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만일 유용하지 않다면 그냥 이상한 것일 뿐이다 라는 어떤 문장에 주목했거든요. 사실 이 창의적인 사고는 새로운 어떤 이야기가 담긴 어떤 의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창의적인 사고가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남들이 봤을 때 그 내용을 공감하지 못한다면 사실 그 창의적인 어떤 사고가 새롭고 굉장히 어떤 1차원적인 어떤 그런 사고를 뛰어넘은 굉장히 신선한 사고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이상한 사고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의적인 사고가 사실 정말 창의적인 사고로 이렇게 발돋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비판적인 사고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창의적인 어떤 그런 수업 설계에 필요한 어떤 과정을 좀 짚어드리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수업 설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짤막한 제 코칭 한마디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한 하나의 예시로 오스본 파인스의 창의적 문제 해결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창의적 사고 기술과 비판적 사고 기술이 비록 구조화된 모형 밖에서는 그렇게 엄격한 순서대로 사용되지 않지만 서로 상호작용하는 한 가지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이 문제 해결 모형에서 주목할 것은 각 단계가 처음에는 많은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확산적 혹은 창의적 사고 단계이고 그 다음은 더 많은 탐색을 하기 위해서 가장 훌륭한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수렴적 혹은 비판적 사고 단계라는 점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발견하고 사실 발견, 문제 발견, 아이디어 발견, 해결 방법 발견, 수용 발견하기. 그런데 여기 이 과정 자체도 뭔가를 아이디어를 확산시키고 수렴하고 확산시키고 수렴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어서 창의적인 어떤 문제 해결력을 키운다라는 건데, 결국은 아이디어를 확산하는 거는 창의적인 사고, 수렴하는 건 비판적, 창의 비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아이디어를 다듬고 이런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주제 중에서 또 다른 주제에서는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를 교실에 함께 융합하기라는 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보시면 교육과정에 대해 더 넓게 생각하고 창의적 및 비판적 사고기술의 통합적 성격을 잘 이해하면 창의적 사고기술과 비판적 사고기술을 수업에 융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분명히 있다. 학생이 여러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쉽고 잘 알려져 있는 창의사고 방법으로는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 유추 사용하기, 사물이나 개념의 속성 혹은 특성 사용하기,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기 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 개발을 교육과정에 통합할 때는 창의적 전략이 광범위하고 간학문적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과정 표준을 중심으로 창의적 전략, 비판적 사고기술이 내포된 창의적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쉽고 효율적이다. 다음에 4가지 간단한 단계는 교사가 교육과정 목표를 중심으로 창의적 전략을 사용하고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향상시키면서 교육과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업활동 설계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설계 과정 4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첫 번째, 교육과정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 목표를 선택하라. 탐색할 여지가 있는 광범위한 목표와 표준을 선택하라. 분석, 평가, 찾아내는 것, 발견하기, 구별, 탐색하기, 만들기 등과 같은 단어는 자동적으로 비판적 사고 개발을 위해 필요한 고차원적 사고 기술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를 통합하는 좋은 제시어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목적 혹은 목표와 관련된 개념 혹은 기술에 관련되거나 부합하는 사고 기술의 성격을 결정하라. 목적 혹은 목표의 속성 확인을 요구하는가? 유추가 그 목표에 가장 적절한가? 문제 발견이나 문제 해결이 다른 방법보다 더 잘 통찰할 수 있게 하는가? 구조나 시스템의 분석 및 평가가 더 큰 이해를 돕는가? 수업에서 다루는 주제에 대하여 학생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산할 필요가 있는가? 학생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대상들을 연관시켜야 하는가? 아니면 융통적으로 생각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생각하면 적절한 비판적 사고 기술이 내포되어 있는 가장족은 창의성 향상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라고 2번째 이제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3번째는 질문에 대한 답에 잘 맞고 궁극적으로 평가해서 학생이 배운 것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창의성 전략을 사용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목적 혹은 목표에 기초한 교육과정 결과물에 기대되는 같은 수준의 사고 유형을 사용하는 창의성 개발 활동을 하게 해야 한다. 4번째로는 학생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교육과정 목표와 창의성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동시에 가능한 수업활동 설계를 하라 라고 여기에서 지금 수업활동 설계에 도움이 되는 네 가지의 단계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시온연구소의 옆집 언니 코칭살로 9번째 편의 코칭 한마디를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오늘의 코칭은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4개의 단계를 되짚어 보면서 수업 설계를 과연 어떻게 진행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제가 지난번에도 그 영상을 올렸던 3, 4학년 이어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명했던 수업을 이 단계에 비추어서 수업 설계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좀 제시해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때 제가 올렸던 그 동영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때의 주제가 나만의 이어폰을 만드는 발명 수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발명 수업을 어떻게 수업 설계하면 좋을지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여기에서 첫 번째 과정으로 교육과정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를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적어 보았는데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 이 어떤 수업의 목표는 학생이 주어진 상황을 이해하고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로는 문제점을 발견하여가 두 번째 목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목표는 이를 해결할 방법을 탐색하고 분석하여 찾는다가 이제 세 번째 목표고요. 네 번째는 후에 그 해결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물을 완성해 본다. 이렇게 네 가지의 목표를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어떤 수업을 이끌어가기 위한 사고의 성격으로는 이 발명 수업이기 때문에 좀 유추하는, 추론하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는 활동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평가하는 활동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적용하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고, 하나 추가로 만든다면 연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고 기능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략은 바로 스캠퍼라는 전략을 사용할 건데요. 이것도 제가 동영상으로 올렸거든요. 그 내용을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활동은 저는 간단하게 순서를 통해서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발명에 대해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어폰을 직접 만들어보고, 직접 만들어보니까 이 이어폰의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해보고 찾아보고, 그 다음에는 스캠퍼 기법을 이용해서 해결점을 한번 찾아보는 생각을 해보고, 나만의 이어폰 그 설계도를 완성해서 이를 토대로 이어폰을 새롭게 만들어보고, 그리고 자신의 이어폰을 발표해보고 생각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으로 꾸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짠 이 수업 설계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 스캠퍼를 이용해서 해결점 찾는 것은 그 창의적인 사고를 요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스캠퍼를 이용한 어떤 해결점을 찾고 나서 나만의 이어폰으로 이제 설계를 하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정교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활동은 바로 여기에서는 비판적 사고가 많이 필요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비판적 사고를 조금 더 비판적 사고스럽게 해보려면 사실 이 스캠퍼를 이용한 해결점 찾기를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 명의 그 모둠을 만들어서 한 6명의 친구들끼리 모둠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 내용 중에서 나만의 설계, 제작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내용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뽑아보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다면 조금 더 비판적 사고가 좀 포함이 되어 있는 수업 설계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좀 이것에 대해서 비판적 사고를 조금 더 강하게 아이들하고 이야기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보드에다가 스캠퍼를 기법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하이라이팅 방법 있잖아요. 히트 확인. 그 내용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조금 더 토의 그리고 토론하면서 여기 이 지금 여러 개 나온 어떤 그런 내용 아이디어들 중에서 괜찮은 아이디어를 수렴해보는 그런 과정을 조금 더 깊게 사고하는 어떤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비판적 사고의 어떤 그런 수업 내용을 조금 더 많이 두들겨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업 설계로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옆집 언니의 코칭 살롱 9번째 시간으로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를 융합한 수업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좀 좋은 유용한 그런 아이디어를 담은 온라인 학습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기를 바라며 오늘 이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